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아니, 왜 이렇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아주 인기가 폭발이에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응? 자, 저희 본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문항만 좀 집중적으로 나가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2-1 하고요. 3-2 맞지? 맞겠지? 없네. 시험 범위 어디 갔지? 저기로 갔네. 잠시만요. 자, 2-2와 3-1 착각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추론적 읽기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을 한 부분을 통해서 교과서 본문 해석뿐만 아니라 정리까지 꼼꼼하게 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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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굴 좀 나와야 되나? 자, 좀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박현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자, 모두들 반가워요. 박현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그 개소리는 그만하고, 자, 나 인증했으니까 추론적 읽기 들어갈게요. 자, 추론적 읽기 부분 먼저 보면 여기에서요, 추론적 읽기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추론적 읽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얘가 또 올라가 있네요.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추론적 읽기가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줄입니다. 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예측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의도 또는 목적 또는 숨겨진 주제, 그 다음에 생략된 내용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추론적 읽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문장이나 문맥 같은 걸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막 어떤 친구를 막 혼내고 있었어요.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되겠냐고 그랬는데 문맥을 잘 못 읽는 친구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더 빡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 단어,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고 거기에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은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충분히 글에 나와 있는 단서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자, 또한 글이 쓰인 배경과 목적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추론적 읽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론적 읽기는 보통 어떤 독서 지문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봉창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쓴 숙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숙이라고 하면 수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기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겪은 일을 가지고 느낀 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특징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전달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봉창 님이 토끼네요. 토끼. 당근 폭탄, 기억자.
자세가 좋아요. 선생님 요즘 필라테스 합니다. 필라테스. 이렇게 기역자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부분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전반부. 자,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네요. 1994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네요. 베이비드. 선생님은 이때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봉창 의사의 옥중 수기가 발견됐다 그랬는데 의거 동기 항일 생애 62년 만에 햇빛.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수기 부분, 옥중 수기 부분에 대한 먼저 전반부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라고 해서 이 글의 주인공인 이봉창 의사 1월 8일에 도쿄에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암살에 실패한 뒤에 옥중에서 쓴 수기가 발견됐대요. 이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죠? 이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단 서고에서 발견된 것. 자세하게 할 거예요. 것 1번입니다. 자, 그래서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에 발견됐다. 또 이 의사가 거후 체포되어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과 관련 애교 문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재판 기록 있죠. 재판 기록과 관련된 문서. 자, 요것도 지금 서고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서고에서 발견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문이라고 하는 게 알죠?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보시면 기사 나온 김에 합시다. 자, 기사는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기사는 신속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래요. 자,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사의 특징인데 여기 나오는 이봉창 의사 옥중 수기 발견 이 부분이 바로 표제가 되겠죠. 이제 그 옥중 수기에 들어있는 의거 동기나 항일 생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사가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기사의 형식을 보면 나 왜 자꾸 틀리지? 긴장했나 봐. 기사의 형식을 보면 자, 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시기요. 전문.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해설. 이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이 5가지의 형식이 다 중요한데요. 이 전문 리드라고 하거든요. 이 전문이 되게 중요하게 기사문에서는 쓰여요. 이 리드에 작가 그러니까 기사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리드를 보면 어떤 식의 어떤 경향의 기사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전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앞부분도 역시 이제 확인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기사가 아니라 이렇게 짤막하게 들어있는 기사여서 전체 형식이 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옥중 수기와 관련된 기록은
이랑 위회와 관련된 내용이란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 이분이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주선으로 서고를 조사해서 발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 여기 뒤에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중간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수기가 시작을 합니다.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때의 나는 누굴까요? 이봉창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기다 보니까 수필의 일종이라서 실제로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의 나는 작가 자신이 돼요. 자, 아무튼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유했대요.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가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이거 뭐겠어요? 그 토지조사 사업 있죠. 그거예요.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가훈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난해졌대요.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이 나와요. 이 소제목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가치 없는 세상 인식. 이러한 소제목은 작가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일종의 부제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치 없는 세상을 인식하게 된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요거 부분은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 전철수였대요. 자, 그때 이 직업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 이제 첫 번째 정리할게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돼요.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착실하게 근무를 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조선인이랑 지금 아무리 일을 해도, 지금 용산의 전철수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승진을 하는데 조선인은 승진을 못하는 거지. 자, 특히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승진도 안 돼. 상여금도 안 돼. 그래서 여기 승진, 차별 1. 그 다음에 상여에서도 차별 당했다. 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그쵸? 어쩔 수 없지. 자,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차별당한 경험이네. 실제로 차별당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끌어오르는 그런 거 느끼나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봤죠? 그러면서 미안, 여기 위에 있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여기네. 알게 되었다가 똑같았어요. 뭐 개였다. 자, 차별받은 경험. 당황해가지고 막. 자,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깨달을 수 뭐라는 거야?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가치 없는 생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이건 느낀 점. 차별을 받고 나서 내가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죄 없이 매를 받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 현실을 체념한대. 결국 이거는 윤동주 같네. 소극적이죠. 물론 윤동주도 시로 저항했어요. 자,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얘 느끼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기가 되게 가치 없다고, 우습다, 웃기다, 허무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네요. 자,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이제 이러한 직장 다닐 수 없다. 느낌 3. 자,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하고 말았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봉창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자, 당장 거지가 되더라도 차별받기 싫으니까 난 때려치우겠다.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대책이 없다. 좋게 말하면 계산적이지 않다. 계획이 없다. 계산적이지 않다. MBTI 뭐다? P이다. 계획적이거나 계산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자, 아무튼 이봉창이 사나이네. 직장을 때려쳐버렸네. 차별당하느니. 1925년 11월 하순에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그래서 나 지금 오사카에 갔어요. 공간적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어디로 갔는데? 어디였는데? 용산이었는데. 자,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다.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그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사기를 당했어. 자, 이 소개업자한테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요. 오사카에서 사기를 당한 건 역시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소개만 받고 수수료만 뭐라는 거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다는 거지. 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우메다역 앞에 시립 직업 소개소를 찾아갔더니 고베 철도 우체국 열차계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대요. 찾아가 물으니까 호적 등본이랑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서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서 담당 주인에게 제출했다. 전보까지 쓸 정도면 되게 열심히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요. 취직하려고.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 이거 진짜일까요? 난 딱 보니까 가짜일 것 같다. 거절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거절 이유는 실제로는 뭐겠어요? 조선인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히로시마 서쪽은 이쪽 담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표면. 자, 실제 진정한 이유가 이게 진정한 이유죠. 조선인이기 때문이지. 자, 라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유죠. 실제로는 진짜 이유. 자,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너무 되게 좀 인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니까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한 내가 잘못이다. 완전 이거는 자기가 이 좌절을 하고
심지어 뭐까지 느껴요? 내가 잘못했네.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기를 비웃죠. 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차별을 받으니까 되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그 이유가 뭐였는지가, 이제 후한 노임이면 일을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시간적 배경이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대요. 아까는 오사카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치오카라는 지역입니다.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지금 무슨 일 하냐면 부두 노동이라는 걸 한데, 여기에서 또 나의 직업이 나오죠.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대요. 그만큼 힘들었단 얘기겠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래서 되게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3원 50전을 받았다. 굉장히 이게 3원 20전이면 별로 안 될 것 같잖아요. 3원 50전도 얘들아 지금 원짜리도 모르는데 이거 엄청 돈 많은 것 같아. 한 10만 원? 32만 원? 35만 원? 뭐 이런 거 아닐까? 나 일제강점기 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6.25 전쟁도 겪어본 적이 없고 일제강점기도 겪어본 적이 없는 현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상한 일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게 상식이죠. 실제로는 3원 20전에서 3원 50전으로 올랐잖아요. 자, 근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자,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아래로 이렇게 훅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일이지. 노임이 내려가는 거. 이상한 일. 나의 노임이 아래로 내려가.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실제로 일화를 보면 내가 당시에 이봉창을 기노시타 세이조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3원 50전 이렇게 주다가 돈을 훅 깎아가지고, 자, 그래서 조선이면 부두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하루에 3원 50전을 못 받는다. 조선인이면. 그럼 이것도 차별이지. 자, 이런 육체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엄청 좌절스럽겠지.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였어요? 후한 노임의 이유는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 없이 갇힌 유치장. 아주 별의별 인생이 아주 굴곡이 많았네요, 이분도. 1928년 1월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인 야마지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교토의 하숙집 부근 뭐 이렇게 나는데 여기는 지금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교토에 가기로 한 거지 교토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겁내 좌절합니다. 자, 왜냐면 나는 불행하다는 건,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이거는 조선인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한일 합방 후에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일이 없대.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혹은 일본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여기에 나오네.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의 이봉창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요.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신일본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또 나는 역사 인식도 역사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배우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왕즉위식이 그래서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자, 일왕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때문에 걸렸어요? 한문과 한글이 쓰인 편지. 자,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의 원인. 이것만 아니었으면 무사히 일본 그런 게 되겠지.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가게 된 계기 편지 때문이죠. 가게 된 계기 바로 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대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그럼 17명 석방.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는 풀어주지 않았어. 왜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그니까 남들 다 나가는데 나는 이것도 못 나가는 거야. 걸려가지고. 굉장히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살기 진짜 힘들었나 봐.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그럼 나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오사카에 있었네. 내가 있는 곳이었네.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되게 자기를 되게 비웃고 있죠. 돈 주고 지금 감옥 온 거야? 뭐 이렇게. 자,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엄청 오랫동안 걸려 있었네.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헐. 11일째 동안 한글을 못 읽어갖고 지금 안 풀어준 거야? 와, 개쓰레기들이네. 편지를 못 읽으면 번역 조선 사람을 불러다가 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그럼 나만 그래가지고 이 편지 못 읽어갖고 나만 유치장에 갇힌 거잖아. 이봉창이 빡칠만 하네.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느냐?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일본어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석방해줬다.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애초에 잡힌 것도 너무 말이 안 돼. 그 오사카에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대.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소문만 났다. 왜냐면 갇혔으니까. 제가 괜히 갇혔겠어. 그리고 갇혔어 별일 아니었으면 빨리 퇴근이래.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퇴근이래. 아무튼 그러고 거시기 무엇이냐,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열 하루나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짠스트, 이몽창 아저씨 짠스트. 정말 슬프네요. 눈물을 그려드릴게요. 눈물. 자, 이제 또 시작을 해볼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종치기 전에 이거 다 끝내서 올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 일본에서 차별을 받는 거지. 일본에서 차별. 자, 그러면서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다친 거죠.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니까 원래 사상이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반일 감정이 생긴 거야. 그리고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이런 오히려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을 텐데. 자,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별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천만 밖에 아니었네. 그러나 그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 거시기가 이제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지금까지 겁내 많이 읽었는데 전반부래. 자, 이 전반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으로서 견뎌야 했던 차별과 그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두 개의 부제가 나와 있는데요. 뒤쪽의 부제는 후반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 부분은 정리된 거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이걸 다 해버리고 학습활동 한 번에 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죠? 안 괜찮나요?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안 돼. 노래는 못 부르겠어. 자, 두 개 마저 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종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 한때의 일본인 행세. 그래서 나는 일본인으로 행세도 했나봐요. 자, 얘가 어떻게 했냐. 그러다가, 자, 갑니다.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다 던지고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스루아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그래서 비누 도매상에서 점원 일을 했대요. 이거 오사카에 있었죠. 이거 직업. 자, 그러면서 스루아시 부근의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이 조카딸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요. 형의 딸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알게 된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한국인 식모를 구하니까 조카딸을 소개해 주어서 함께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조차 가지 않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고자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일단 여기 주인의 태도 나오죠. 주인은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대. 그러니까 욕도 하고. 그래서 주인의 태도. 근데 이런 거 보면 어째요? 겁내 화나겠지. 자, 한 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그냥 오해를 풀면 되는데 오해를 하고 무작정 소리부터 지른다는 거죠. 이게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인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참으로 서글펐다. 이 사람이 약간 정의감 있고 사나이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조선인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약간 좀 양심이 좀 찔렸겠어요.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뭘 안 하니까. 차별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그래서 나는 요 후회 때문에 서글픔을 느끼죠. 조선인인데 조선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자, 라스트 끝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봉창님 사나이 갑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각오합니다.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습니다. 그때 친구인 박군한테서 상하이 영국 전차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상하이로 갑니다.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이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전자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게 되어 이 백정선이 누구게요? 김구입니다. 김구 가명이에요.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면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그 원한 점차 독립 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번 거사는 일왕한테 황이래. 이렇게 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왕이에요. 일왕한테 일왕마차의 폭탄 투척. 근데 끝까지 그 백정선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굉장히 그 의리가 있고 그 되게 사나이예요. 사나이 진짜. 그래서 이 상하이에 가서 결국 자신의 그 분노와 원한과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죠. 뭐 어찌됐든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게 나오는 게 후반부예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전까지는 2개였잖아요. 을 확립하고 하고 거사를 치르게 된 계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40분. 자,
일단 본문 내용은 이렇게 다 됐고요. 그 학습활동과 정리된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이 다음 걸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얼굴 다시 보여줄까요? 안녕. 안녕.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공부하고 계세요. 안녕.